헬스조선 상예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들어서 이 신임검사 26명 신고식을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당부의 말씀이 갈수록 울림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와 정당과는 분명히 분리가 돼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발언이 정치권에 던진 파장은 대통령이나 민주당 대표가 던진 발언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이 오랜 숙고 끝에 다듬고 다듬어서 내놓은 문장 중에는 거의 모든 신문이 일면 톱 제목으로 뽑은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집권 세력에게는 리히터 규모 8에서 9쯤에 해당하는 지진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어제 하루 종일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여권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이해찬, 김태년 등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이런 이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종일 기다렸는데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뜻일지 아니면 누가 비밀리에 사발 통문을 돌려서 입을 닫고 있으라고 지시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들은 무반응 대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다만 일부 개별적인 여권 의원들이 몇몇 의견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났는데 기자들이 윤석열 총장의 언급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윤 총장 발언을 언론이 해석한 것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제가 언급하는 게 부적절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논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 관계자란 대개 수석 비서관급 인사를 말합니다. 지금 집권 세력들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사안이 터지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는 낯 두꺼움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윤석열 총장이 집권당과 정권에 뺨을 세게 때리고 팔을 부러뜨렸는데도 저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묻습니다.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은 혹시라도 반응을 보일 경우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주게 될까 봐 그게 걱정된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영웅 만들기는 절대 해줄 수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민주의 탈을 쓴 독재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민주당 일당 독재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그도 아니라면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발언 속에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무장관 이렇게 고유명사를 적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를 법률적으로 찍어내기가 애매하다는 뜻입니까? 윤석열 총장의 언행에 대해 사사건건 꾸짖고 나섰던 추미애 장관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내 명을 거역했다는 말까지 써가며 윤석열 총장을 비난했던 추 장관인데 오늘 오전까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까? 아니면 입을 닫고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청와대, 민주당, 법무부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한 공식 논평은 없었지만 몇몇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있었습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독재 언급은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윤 총장의 발언은 분명 현 집권 세력에게 반발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그것은 반정부 투쟁이 아니라 반헌법적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집권 세력에 대한 투쟁, 다시 말해 반헌법적 세력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용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이 말한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본인의 자화상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백은 건국대 교수는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발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는 절차에 들어가고 추미애 장관은 어서 빨리 윤 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가 지금의 집권 세력을 향해 민주의 허울을 쓴 독재라고 했는데 어찌 이런 자를 가만히 놔둘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민주당과 법무부는 지금 당장 윤 총장에 대한 탄핵과 징계 절차에 들어가서 과연 국민들이 누구 편에 서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반응은 민주당의 신정훈 의원에게서 나왔습니다. 신 의원은 윤 총장의 이런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먼저 윤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기엔 너무도 당연한 이 말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다. 법은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는 도구다. 일반인에게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은 위험하게 들린다.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정말 충격을 받은 사람은 신정훈 의원이 아니라 일반 국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5,000원어치 빵을 훔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아무리 우리 사회의 양심과 상식은 그를 봐주고 싶다고 해도 일단은 경찰관이 그를 데려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법의 지배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 가지 표현으로 압축하라면 그것은 법의 지배, 국민 주권, 삼권 분립입니다. 만인은 법 앞에 공평하고 만인은 오로지 법의 지배를 받을 뿐이라는 것은 법치주의 교과서의 제1장 1절에 나오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런데 현직 국회의원이 바로 이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말을 했습니다. 전과가 5차례나 있는 신정훈 의원은 운동권 출신으로서 전과도 있지만 음주운전, 농지법 위반, 배임 이런 전과도 3차례나 있습니다. 물론 전과를 들먹여서 그를 비난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의 현직 의원이 가진 법치 인식에 혀를 내두를 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내에는 윤리위나 징계위가 있습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